아주 럭셔리한 식당에 갔어. 사실 나도 그런 거 먹지는 않아. 식사를 하고 계산하려고 딱 들어갔어. 아니 계산을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정지되어 있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계산도 못하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 내 카드가 내가 정지시키고 싶어서 정지가 됐냐고. 아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다음날 카드사에 전화해봤더니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 휴대폰 요금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조금 연체했다고 카드가 정지됐대네. 아니 무슨 지네들한테 핸드폰 요금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지들이 내 카드를 정지시키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언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친 김에 신용등급 한번 조회를 해봤지. 내가 웬만해서 이 점수 받질 않는데 10점이나 받았다고. 10등급.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최 신용이 뭔데? 니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난리야? 우리 엄마도 나 평가하지 않았어. 아니, 이 살해자분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있어요? 네, 다행히 소개팅 자리 아니었어요. 아, 그럼 누구랑 만나다가? 저는 그냥 뭐였지? 친구들 밥을 먹는데 제가 네. 결제를 순간 하려고 했는데 멋있게 근데 갑자기 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손에 막 진땀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땀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진땀이 나가지고 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가 결제 이랬었죠. 너가 결제. 네네. 야, 정말 그때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니 휴대폰 연체만으로도 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휴대폰 요금도 먼저 쓰고 나중에 요금을 내는 신용거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나는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난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교통카드 쓰시잖아요. 후불 교통카드나 휴대폰 요금도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요금을 내는 형태의 신용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신용거래 이 뜻 어찌 보면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신용 정확하게 뭡니까?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은 빌려주시겠어요? 두 분? 안 빌려줘요. 저. 10원도 안 빌려줘요. 아니에요. 빌려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전 착해서 빌려줍니다. 야, 이런 사람이 꼭 망하더라고. 사기당하고. 이런 예. 경우에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떼이죠. 네. 그래서 신용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뭔가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저도 정말 설명 심플하셔가지고 진짜 확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근데 또 연달아서 궁금한 점이 핸드폰을 몇 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나요? 네, 휴대폰 요금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돼서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추후에 대출을 해줘도 네. 잘 갚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체하지 말고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소한 핸드폰 비용도 제때 정확하게 납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니 뭐 그렇게 미리 짐작하고 그런데요. 참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용등급이 뭐 좀 올랐나 매일 계속 조회해보고 있는데 또 누구는 또 이런 말을 하대요. 신용조회 자주 해보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신용등급 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가 있는 건가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신용등급 조회만으로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은행이나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의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한 번씩 해보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 여기서 궁금한 건데 네네. 본인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조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래도 1일부터 10까지 있다고 치면 한 반 정도, 딱 5 정도 나오지 않을까 5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한번 맞춰보세요.
개인적으로 저 철이 인상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렇죠. 돈 잘 빌려주게 생겼죠. 한 3등급 나오지 않을까. 3등급. 야, 너무 얕봤다. 한 1등급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외모로 신용 등급을 평가하진 않기 때문에 않아요? 외모 등급은 1등급이시죠. 아, 고맙습니다. 이따가 뭐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네. 그렇지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보기에요. 네. 뭐 장신구도 없으시고. 장신구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근데 나름 고급스럽게 생기신 것 같다. 고급스로 생겨서 결과는 몇 등급? 1등급.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좀 장신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장신구가 없어서. 아니 근데 사례자의 경우에 핸드폰 요금을 조금 연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가 정지가 됐어요. 이 연체 기준이 정말 궁금해요. 어느 정도 연체해야 돼요? 네, 신용카드나 그다음에 공과금 등을 연체해도 연체 정보에 등재가 되는데요. 제가 그 연체 정보 등록 기준을 한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등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코리아 크레딧 뷰로와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신용정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체 정보는 단기 연체와 장기 연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단기 연체 정보의 경우에는 연체한 건수가 한 건인 경우에는 액수가 30만 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연체를 했을 때 단기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체한 건수가 2건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서 5일 이상 연체를 하면 바로 단기 연체 정보로 등재가 됩니다. 그렇네요. 네. 아니 복잡하고 어렵죠. 너무 이제 어려워가지고 폰을 지금 네네. 빠뜨린 거 아니에요? 네네. 정신 차리세요. 예. 갑자기 용어가 너무 많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네네. 네, 순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네.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 저 다시 못해요. 영상 보고 할게요. 네, 영상 보고 할게요. 네. 영상 보고. 네, 영상 보고. 아니요, 아까 전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례자분이 어찌 보면 조금 연체한 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 사례자분이 조금 연체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연체하는 걸로는 그 신용 등급이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연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카드 정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단기 연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체 금액을 다 갚았어도 3년간 금액 연체 정보가 기록에 남거든요. 그리고 장기 연체의 경우에도 내가 연체된 대출금을 다 갚았다라고 해도 5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기록에 남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내가 신용 등급을 올리고 싶어도 잘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특히 사례자의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아까 10등급이라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신용 등급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큰 금액을 연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어찌 보면은 신용등급 관리를 할 때는 이 연체를 안 하는 게 답이겠네요. 맞습니다. 연체를 하는 순간 진짜 제약이 많아지겠네. 네네네네 알겠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해봤자 뭐 도움이 돼?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긴데. 저기요. 제가 여러분들이 짠해서 한번 충고 하나 하겠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사람들이 비웃고 욕해요. 제발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 하나만 해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처럼 신용등급 10등급인 사람들이 신용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팁을 주란 말이야. 팁을. 아니, 저희에게 무슨 충고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충고하신 거 맞죠? 충분히 설명 전 잘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충고를 해주신다더니 약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막 이야기하던 찰나였어요. 아니, 방법 알려주시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팁을 몇 가지 들고 왔죠. 네,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휴대폰 요금이나 할부금 등은 잘 이제 갚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들 대학생분들이면은 학자금 대출 다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역시 연체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체하지 않고. 이게 너무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도 되게 고백을 하자면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받았었거든요. 학자금 대출을. 그렇죠.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아마도. 지금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때 당시에는
며칠 연체 괜찮겠지 하면서 슬쩍슬쩍 연체를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이제 신용등급을 조회를 해보니 네. 몇 년 전에 신용등급이 6등급 이렇더라고요. 어, 네. 아니 그게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야,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그리고 또 공과금의 공과금.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니 공과금도 사실은 단어 자체는 잘 알고 있는데 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 공과금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게 공과금이죠? 네, 대표적으로 수도세, 전기세, 뭐 가스요금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중에 요금을 내는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특히 대학생들은 원래 집에서 살다가 네. 대학교를 오고 나서 상경하거나 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부모님이 다 내주셨던 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젠 나 혼자 내고 혼자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연체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을 하려면 이제 자동이체를 해놓으시는 게 좋죠. 이게 후회가 밀려오네요. 저도 수도세 매번은 아니지만 조금 연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지장이 있는 그럼 건가요? 아까 1등급을 좀 취소해야겠네요. 그럼 1.5등급으로 지금 떨어지는 건가요? 0.5점 등급도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 이거 아니 칼같네요. 자취하세요 아니면 부모님 댁에서 같이? 저도 사실 지금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 수도 때문에 저는 전기세가 좀 밀렸거든요. 전기세가 밀렸어요? 네네. 이제 조만간 전기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전기도 끊기면 그러니까. 정말 큰 일입니다. 저는 약간 밤에 게임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데. 아 정말 네. 게임은 하는데 연체는 하지 말아야지. 네네.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야겠네요. 네, 한번 신용정보 회사에 가서 그 앱에 들어가서 조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무섭네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몰랐는데 아주 네. 좋은 꿀팁이었고 또 있습니까? 다만 이렇게 떨어진 신용등급을 네. 체크카드를 또 일정 금액 이상 이제 꾸준하게 사용하면 또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 정도 이상을 사용해야지 그게 좋은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30만 원 이상 월에 30만 원 이상 6개월 꾸준히 사용하면은 신용등급에 가점을 줍니다. 30만 원 이상 쓰고 계십니까? 저 사실 한 달 용돈 25만 원 쓰고 있는데 5만 원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좀 소비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오히려 악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쓰면 예를 들면 책 같은 거 사거나 그런데 좋은 쪽으로 쓰면 그래도 그렇죠. 나름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이제 않을까. 좀 줄여서 전기세를 얼른 납부하시는 그렇네요. 이걸 게 제가 생각 못했네요. 연체만큼 독이 되는 건 네네.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게임을 적당히 하세요. 네네. 그 돈으로 그러니까요. 체크카드를 다른 데 쓰시면 훨씬 더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신용 등급을 올리게 되면은 뭔가 좋아지는 점들이 있나요? 뭐 대출 받을 때 좋다든지. 아무래도 신용등급을 활용하게 되는 게 대출을 받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만약에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은 자기 신용으로 보통 연 4%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4%라고 하면 1년에 내는 돈이 한 36만 원 정도 돼요. 근데 8등급인 분들은 한 20% 정도로 나오시기 때문에 1년에 내야 하는 돈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커네요. 네. 네. 어찌됐든 등급을 높이는 게 답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등급을 높이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용 이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죠? 저도 아직 대학생이지만 이렇게 신용이 중요하다는 걸 이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님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저 열심히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너만 모르는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희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